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리 DPT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리 DPT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에 놓인 환자분들 중에 우리 덕에 나라가 부유해졌으니 기본소득을 시행하여 복지를 늘려야 해. 돈을 뿌려야 한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층에선 기득권이 다 해먹으니 국가의 돈을 우리가 쟁취하여야 한다. 선진국이기에 청년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 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복지 예산을 늘려야 된다. 사연자분이 안 계시는데 사연자분은 질문자분이죠. 질문자분은 서울 구로구 모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자분이 환자분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다는 거죠. 환자분은 어냐면 구로구 가리봉 부근에서 현장 일을 하다가 다치신 분. 여러분 동네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지역을 가지고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좀 이분 일하시는 근무지가 참 일반적이진 않네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 사시는 분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는 알고 계시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물리치료사 일을 하시는데 이제 일을 하시면서 여러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일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하는 중에 이제 은연중에 듣는 건데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뭐 노가다나 아니면 그런 좀 위험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이제 뼈나 관절을 좀 손상을 입어서 장기간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 몸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재활병원이나 이 정형외과 보통 그런 쪽에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사고로,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 같은 걸로 입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뭐 공장에서 일하다가 아니면 이제 노가다 같은 거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뭐 뼈나 관절이 부러지고 해가지고 재활까지 한 3-4달 정도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주 고객층일 겁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뭐 재활병원이나 정형외과 웬만하면 잘 안 갈 겁니다. 잘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뼈가 부러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 손상하는 경우가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은 잘 없어요. 뼈가 부러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형외과를 자주 갈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보통 정형외과에서 오래 투숙하신 분들 보면 좀 일하다가 다치신 분들, 보통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많아요. 환자분들. 그리고 정형외과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정신 사나워요. 그 정형외과 이제 입원하신 환자분들 굉장히 정신 사납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빨리 치료받고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몇 번 가졌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정형외과를 가봤냐 하면 제가 예전에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그 손목 건초요. 득혈변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사람 잘 안 걸리는데 보통 컴퓨터 작업하시는 분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손목에 보면 이 엄지손가락 밑에 힘줄 같은 게 잡히는데 그 힘줄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손가락을 구부리고 펼 때마다 뭔가 전기찌릿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과 가가지고 주사를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때 잠깐 이제 치료받고 기다리는데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병원이 너무 소란스러워. 뭐 싸우고 이런 건 아니고 굉장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물리치료사나 아니면 간호사 한다든지 이것저것 막 반말투로 이렇게 막 뭐라 하는 경우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있었는데. 그분들은 하루 왼종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이제 의사나 간호사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 병원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자, 한번 제가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덕에 나라가 부유해졌으니. 죄송하지만 이 말을 하신 분은 굳이 이 덕이라는 표현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덕에 나라가 부유했대. 근데 제가 지금 질문자분이 안 계시는데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환자분들 상당수가 조선족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논리대로 하면 우리는 중국 동포인데 외국인 한국에 와서 우리 조선족 덕에 대한민국에 부유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면 설령 조선족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분들이 우리 덕에 나라가 부유해졌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부유한 게 이꼴아집니까? 대한민국 부유한 게? 그리고 팩트로 얘기하면 정말 부유해졌으면 여기 안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돈이 많으면 왜 힘든 일 하십니까? 왜 힘든 일 하다 다쳐가지고 이 병원에 와가지고 재활운동하고 물리치료 받습니까? 보통 여러분들 재활병원 다니신 분들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서민분들. 또 서민분들이 이런 현장이나 노동 환경에 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다쳐가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돈 많은 분들은 웬만하면 여기 있을 리가 없어요. 큰 병원 가지. 대학병원 가거나. 그리고 돈 많은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런 힘든 환경에서 일을 안 하죠. 누구한테 맡기지. 정말 돈이 많았으면, 정말 본인 자신이 부유해졌으면 여기에서 뼈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 안 하겠죠. 뭔가 말이 안 맞네요. 자, 그리고 기본소득을 시행하여 복지를 늘려야 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나이 먹고 기본소득을 시행한다. 기본소득 시행해 달라는 것 자체가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네요. 노후 대비가 안 돼 있고 본인이 재산이 많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을 하시는 분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지긋하시 50대 60대 분들이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노동 환경에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버신 분이고 그럴 만한 기회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왜 기본소득을 시행하라고 얘기할까요? 이미 노동 환경에서 일할 만큼 하신 분들이. 그건 뭐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을 하긴 했지만 그 열심히 일하면서 번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노후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노후 대비를 안 해놓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지에 대한 방도가 없다 보니까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된다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이분들이 만약에 모아놓은 재산이 많고 연금도 잘 돼 있으며 일 안 해도 따박따박 불로소득이 들어오면 기본소득을 시행하라는 말을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보통 이렇게 기본소득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가진 게 없어요. 일도 안 하고 있고 사는 게 나아질 리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기본소득 시행한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정상직 직장 다니면 기본소득이니 이런 얘기 잘 못 꺼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뼈 빠지게 일하고 있잖아요. 직장 다니다 보면. 직장을 다니는 입장에서 이 기본소득제라는 제도가 얼마나 이기적인 제도인지를 아실 겁니다. 누구는 뭐 일이 좋아서 다닙니까? 힘줘도 참고 다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왜 다니는 겁니까? 뭐 일이 좋아서 다닌다?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어떤 생리적인 원인은 우리가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사니까.
일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고, 그리고 일을 해야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그 돈까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기본소득 같은 그냥 나라에 돈 주는 걸로 기대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존하지 않으려고. 근데 이분들은 의존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길래, 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돈을 어디다 썼길래, 왜 나이 들어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이제 노인이 되었을 경우 먹고 사는 게 딱히 방법이 안 보이니까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젊은 사람층에선 기득권이 다 해먹으니 국가의 돈을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예. 아니, 공산주의입니까? 대한민국 왜 사시나요? 여기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예요. 아니, 국가의 돈 우리가 쟁취한다, 빼앗는다는 얘기잖아. 이거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야? 여러분들, 이게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일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에요? 쟁취한다는 건 빼앗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 국가의 돈을 빼앗습니까? 국가의 돈이 뭐예요? 국민들의 내 세금이잖아요. 그 세금을 자기들이 뭔데 빼앗겠다는 얘기하는 겁니까? 세금이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네들이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이 뭔가 앞가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이제 궁핍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나라의 돈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배를 채우겠다. 네, 말이 안 되는 생각이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생각이죠. 아니, 어떻게 국가의 돈을 쟁취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쟁취. 쟁취라는 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져오겠다는 게 아니라 빼앗겠다는 겁니다. 강제로 빼앗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의 돈을 갈취하겠다는 거예요. 범죄 아닙니까? 범죄? 여러분, 이 사전적 정의가 뭐냐 하면 쟁취, 싸워서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싸워서 빼앗는다. 뭐 쟁취해서 배 채우시려고요? 그럼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열심히 살아서 세금 내는 사람 뭐가 됩니까? 아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자신들이 그만큼 대한민국이 귀한 게 큽니까? 제가 봤을 땐 귀한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귀한 게 딱히 없으니까 모아놓은 돈이 없어가지고 노후가 힘든 거고, 노후가 힘드니까 당장 내가 병원 나와서 먹고 살기 막막한 거고, 먹고 살기 막막하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나이 먹고 이게 얼마나 추한 겁니까, 이게. 저는 절대 이런 일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가 뭔데 국가의 돈을 쟁취 빼앗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뭔가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뭐 하나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죠. 1번, 2번, 3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 말을 뭐 다른 분들도 없겠지만 우리나라 가뜩이나 힘든데, 돈 나갈 때 진짜 많은데 개개인이 힘든데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마음 가지는 사람 있으면 멀리 하세요. 일생일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